음악 좀 듣다 보면 부모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음악이 밥 먹여주냐? 하지만 시간은 흘러 어른이 된 2021년 쏟아지는 뉴스와 서비스의 바다에서 손쉽게 음악을 듣다 보니 자연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음악이 밥 먹여줄 수 있겠는데? 세상 모든 일에 귀를 쫑긋 세운 여자. 24/7 음악만 생각하는 남자가 만나 든든하고 영양 가득하면서 절대 어렵지 않은 음악 상식과 정보 이야기를 차려드립니다. 음악이 밥 먹여준다. 음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일에 귀를 쫑긋 세운 여자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24/7 음악만 생각하는 남자 로제입니다. 네, 스님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잘 지냈죠? 네, 항상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역시 요즘 세상에선 가장 중요하다. 어디 나쁘지 않은지. 네, 건강 중요하신지 여러분들도 환절기, 지금 환절기죠.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도 심하고 황사도 심한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죠. 2021년 3월 19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사명을 하이브로 교체했습니다.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한 뉴 브랜드 프레젠테이션 영상. 화려한 그래픽과 순조로운 진행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가총액 8조, 직원 규모 1천여 명의 거대 그룹이 된 빅히트, 아니 하이브. 그 발표를 알아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로 사명을 교체했습니다. 스님, 제가 영상 보내드렸을 때 네. 보셨나요? 봤죠. 30분이 넘는 영상이었는데 보면서 약간 편집자가 정말 고생했겠는데 정말 잘 만든 영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집자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팬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 프레젠테이션 방식 자체가 되게 특이한 게 요즘 줌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활용해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했어요. 네,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가 아니라 이거를 완성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줬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하이브로 교체를 했는데 이게 16년 만에 사명 교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다면 왜 사명을 교체했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왜 사명을 교체했을까요, 스님? 일단 빅히트라는 이름 자체가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담기에는 작은 그릇이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하이브라는 뜻 자체가 연결, 확장, 관계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연결, 확장 그리고 관계 이렇게 새로운 뜻을 담고 있는 하이브. 제가 처음에 하이브라는 얘기를 이걸 처음 들었을 때가 사실 이 발표 나기 전에 대충 알았어요. 하이브로 네네네. 교체한다. 그래서 하이브라는 거는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벌집 아닌가. 벌집이라는 뜻이 맞아요. 있거든요. 하이브가. 근데 그거는 HIV이고 이거는 HYB이죠. 그렇기 때문에 뜻이 약간 다르고 연결, 확장, 관계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방시혁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아우르는 동시에 이를 연결,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의 상징으로 새로운 사명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저는 하이브 처음 듣자마자 약간 하이퍼? 이런 느낌이 생각이 났거든요. 하이퍼도 좋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걸 더 확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종합 엔터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 길다 이렇게 새로운 이제 회사 명칭 그리고 회사 목적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레이블, 두 번째는 솔루션,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빅히트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빅히트 레이블이라는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제 원래도 빅히트가 갖고 있던 레이블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블리프랩, 소스뮤직, 플레디스, KOZ, 하이브, 레이블, 재팬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안에 이제 빅히트를 넣음으로써 레이블 영역을 이제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여러분들 세계 3대 음악 그룹이라고 하는 워너뮤직, 소니뮤직 그리고 유니버설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게펜 레코즈,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협업을 맞아요. 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이 게펜 레코즈가 유니버설 소속이에요. 정리를 해드리면 하이브라는 회사의 뮤직 레이블 부서가 있는데 이 네. 레이블 부서에
빅히트 레이블이 있는 거고요. 이 빅히트 레이블은 방탄소년단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KOZ 엔터테인먼트 레이블에는 지코가 소속돼 있고, 그리고 소스 뮤직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걸그룹 여자친구가 소속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플레디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세븐틴 이런 팀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블을 독립을 시킨 거죠. 네, 이렇게 레이블들이 있고 그 뒤에는 2차, 3차 비즈니스를 하는 파트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솔루션 파트인데요. 다른 타사에서는 뭐 YG 플러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 것이죠. 네, YG 플러스를 인수를 한 것이 이 솔루션 파트를 대비한 것이라고 봐도 사실상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 솔루션이라는 것은 유튜브 컨텐츠, 그러니까 영상 컨텐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머천다이즈, 실물로 받아볼 수 있는 컨텐츠들. 이 아무래도 빅히트 자체가 방탄소년단이 성공할 때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함께 또 굉장한 2차 창작 콘텐츠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면서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 파트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파트가 뭐죠?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계속 전부터 얘기했었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팬들에게 빅히트의 소식을 전하는 일종의 뉴스룸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매거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파트에 포함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빅히트가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이라는 이제 삼각축 구조를 바탕으로 음악에 기반한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간다고 밝혔는데요. 뭐 멋있죠? 그러면서 이제 신사옥에 대한 얘기도 나눴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신사옥을 이제 지었죠.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신사옥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그쵸. 많이 나왔고, 실제로 공사 중이었다. 네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용산에 일단 위치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봤을 때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굉장히 이 위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이 사무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멋진 컴퓨터 맞아요. 그래픽으로 선보였다.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이퍼 노마드라는 컨셉을 제시했는데 이게 창조적인 일을 하는 지적 자산가를 뜻한데요. 모든 구성원들이 하이퍼 노마드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신사옥 공간 자체를 유연한 공간으로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실은 정해진 공간에 이제 사람을 넣는 구조잖아요. 뭐 막내는 창가 쪽, 그렇죠. 팀장님은 안쪽 이런 구조인데 이게 아니라 하이브 신사옥에는 일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존재하고 이제 사람들이 공간으로 모여들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네, 노마드라는 뜻은 사실 유목민이라는 뜻이잖아요. 디지털 세상에 이제 방랑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이퍼 노마드라는 것은 역시 일을 할 때도 한 곳에 집중돼서 고정돼서 일을 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들의 역량을 최대화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 사무실 벽을 밀면 맞아요. 새로운 사무실이 된다. 맞아요. 벽을 밀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저는 신선했어요. 네. 벽을 밀 수 있고 되게 1인 독서실 같은 공간도 있고 예약제로 활용을 맞아요. 할 수 있다고 약간 하더라고요. 학교 독서실 학교 독서실 같은 대학교 열람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회의실 예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신사옥에 정원이 있고, 맞아요. 네, 휴식 공간도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느꼈습니다. 헬스 시설도 있던데요? 헬스 시설도 있고 뭐 없는 게 없겠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특이했던 건, 제가 또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제 프리츠라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스님도 아시잖아요. 알죠. 네, 이 브랜드에서 빅히트와 함께 산의 원두를 만들겠다. 이야. 프리츠 커피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도 되게 사람들한테는 쇼킹한 뉴스였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그 정보를 듣고 와, 빅히트 커피의 진심이구나, 아니 하이브 커피의 진심이구나를 느꼈습니다. 하이브 커피의 진심이구나. 네. 프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커피 로스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프리츠가 어떻게 보면 이 하이퍼라는 뜻에 굉장히 좀 잘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프리츠가 유명해진 것이 커피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매달 일정한 돈을 지불을 하면은 원두를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이런 네. 서비스를
굉장히 상용화시켜서 화제를 모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 활동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국과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프리츠의 상징이 물개 캐릭터인데 맞아요. 최근에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아주 귀엽더라고요. 맞아요. 라이언이라는 캐릭터, 그 동글동글한 라이언이 물개와 함께 껴안고 있는 맞아요. 그런 봤어요.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신사업 공간 브랜딩이랑 디자인을 총괄한 게 미니진 CBO인데요. 미니진 CBO에 대해서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어떤 분이죠? 원래 SM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던 비주얼 아트 디렉터였습니다. 그렇죠. 엄청 유명한 분이요. 네, 그리고 이분이 2019년쯤에 이제 이사직 명단에 없었어요. SM. 네네네. 그래서 옮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옮겼다. 이때부터 굉장히 K-팝 팬들 사이에서는 아주 큰 이슈였죠. 그렇죠. 야, 여기 진짜 결국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합류를 하고 걸그룹 론칭 브랜드 총괄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인 게 평사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사직까지 오른 엄청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소녀시대라든지 FX라든지 SM의 유명한 걸그룹을 비롯해서 뭐 엑소, 샤이니 등의 이 디렉팅을 다 담당하면서 그 세계관, 독특한 세계관을 만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분이 FX나 샤이니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SM 하면 좀 생각나는 힙한 이미지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미지들은 전부 이제 이분이 만드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걸그룹 론칭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계신데 이 중에 또 이렇게 디렉팅까지 네네. 하셨다. 저는 이분이 영상 속에서 말했던 말 중에 우리 워딩이 정확하진 않을 텐데 우리가 내일 이사를 갈지언정 오늘은 편안해야 된다? 네. 이 말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가겠다는 빅히트 이제는 하이브죠. 네. 하이브의 지향점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끊임없이 도전 맞아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성공 이렇게 네. 계속 뭔가 앞으로 전진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한 그룹을 만들어서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 저는 하이브가 이제 탈방탄 기조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영상 속에 다른 레이블 아티스트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세븐틴, 엔하이픈, 여자친구, 뉴이스트, 투바투 이렇게 나왔는데 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네네. 그 화제가 됐던 게 또 I believe in 문구의 빈칸을 이제 이 그룹들이 하나씩 채운 건데 다들 막 팀워크, 목표 설정, myself, smile 이랬는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파인애플 피자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커뮤니티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왜 I believe in이라는 문구가 나왔냐면 네. We believe in music. 그렇다면 소속 아티스트들은 어떤 거를 믿느냐. 그래서 I believe in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맞습니다. 거였는데 갑자기 파인애플 피자가 나왔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방탄소년단이 가장 마지막 차례였죠. 맞아요. 이 각자 이 목표를 이야기할 때요. 그래서 아까 쌤님이 말씀하셨듯이 방탄소년단 사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퀄 방탄소년단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 기조를 약간은 조금 탈피를 하겠다. 실제로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유니버셜과의 협업 과정에서도 방탄소년단이 물론 우리 회사의 핵심 자원이고 뮤지션이지만 앞으로는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하되 좀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컬처 문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이브 발족식을 간략하게 되짚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참 편집자분들이 다시 한번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상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업 내부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확실히 영상을 보면 하이브 뽕이 찬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뽕이 찬다. 네. 이 어느 그룹도 사내 브랜딩을 이렇게 하려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거를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룹이에요 라고 소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음악 회사들이 이제까지 저희 고정관념에 의하면은 음악 회사들이 음악에 집중을 하고 맞아요.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 곁가지였잖아요. 하이브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드니까
이 회사는 정말 멀티 플랫폼이구나. 음악도 하지만 다른 것도 정말 활발하게 많이 하는 이런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역시 원탑으로 군림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아티스트가 있고 소속사가 있었다면, 소속사가 약간 뒤에 있는 개념이었다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가 앞에 있고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가 누구야 라고 말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레이블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결국 하이브라는 공통 분모가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아, 정말 이걸 보면서 이 기업은 이제 대기업이구나. 음. 물론 지금까지도 대기업이었어요. 시가총액 8조 원이면 뭐 와우. 그쵸. 이제 확실히 대기업이고 확실히 세계 시장에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새로운 그룹이 탄생했구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지 좀 지켜볼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